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어떻게 더 어울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좋다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또, 이게, 또, 시원해서 좋다. 예, 저 개인적으로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자른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이미지 개선 좀 해보려고 잘라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은, 왕초보, 지천명의 왕초보 입문 강좌, 2를 진행을 이제 할 건데요. 왕초보 이제 입문 강좌 1에서는요, 좀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입문 2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의 초보적 강의를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좀 머리는 아플 수 있지만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할 거니까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요. 자, 근묘화실. 근묘화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묘화실이라는 것은 이제 뿌리 근자죠. 예, 뿌리, 그 다음에 모묘, 그 다음에 꽃화 열매실을 말하는 건데, 인생의 어떤 그 과정을 4단계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르러서 우리 사주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지, 그 방패간자에 가지간자 이제 쓰고 있는데, 이 간지라는 것은 이제 이게 그 천간이 있고요. 지는 이제 그 땅에 있는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요 뒤에 글자만 따서 이제 간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간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4단계로 되어 있다. 4단계. 우리가 태어난 생, 연, 월, 일, 시 이렇게 이제 4개의 이제 우리가 타고난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제 사주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연이라는 개념을 근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 묘, 화, 실. 그래서 근묘화실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연월일 시에 이 간지, 각각의 간지의 개념을 그 추상적으로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주가 있으면은 8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주 뽑는 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기둥, 요 하나의 기둥을 이제 그 우리가 그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주가 되겠죠. 요 한 기둥을. 그래서 요 공간을 이제 근이라고 표현을 한다. 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월이라는 개념을 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태어난 날을 화,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간을 실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런 그 어떤 뿌리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뿌리는 누굽니까? 조상이죠. 일반적으로 조상을 말합니다. 조상.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뭐라는 것은 이제 나를 직접적으로 이제 길러주고, 잉태해주고, 길러준 어떤 그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나는 어떤 핏줄을 받아서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꽃 피울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꽃을 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짝을 짓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 자리, 내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다, 나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떤 꽃을 피느냐, 나는 어떤 씨앗을 가지고 와서 어떤 밭에 심어져서 어떤 꽃을 피느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를 화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시는 이렇게 꽃 피웠던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인가. 그러니까 인생을 놓고
그 어떤 이것이 그 인생의 뭐 생로병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생로병사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어떤 큰 시간적 흐름의 어떤 대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내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없습니다. 조상이라는 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모라는 거 바꿀 수 없죠. 그 다음에 나라는 주체와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와 짝짓는 어떤 그런 배우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것을 나눠 가지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선천적 환경이라고 보고요. 이쪽은 이제 후천적인, 내가 후천적으로 내가 삶을 개척해 나가는 후천적 어떤 그 선택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묘화실은 이렇게 돼 있는데, 금묘화실도 이제 그 천간과 지지로 이제 분명히 이것도 간지를 나눠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파자를 내보면요, 열십자가 있는데, 열십자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음양이 서로 만나서 통일된 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어떤 그 통일체를 말해요. 일종의 씨앗도 되고요. 완전히 어떤 과정이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뭔가 하나가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간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래서 간자를 쓰고, 땅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열십자가 있는데 열십자에 땅 밑으로 이게 가지를 뻗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지입니다. 예, 이 씨앗에서 밑으로 가지를 뻗었다. 근데 가지를 뻗을 때 어떻게 뻗어요? 크로스로 해서 뻗죠. 그렇기 때문에 간지라는 것은 어떤 그 만물이 서로 교차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 해석은, 이 금묘화실적 해석은 어떤 그 사주 해석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적인 어떤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시간적 의미라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개념의 것도 있고요. 공간적인 개념은 내가 어떤 뜻을 이루는데 어떠한 공간에서 그 뜻을 이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간과 12지지를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12지지를 십간과 12지지, 이 십간과 12지지 글자가 이 사주의 글자에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각각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것과 월에 있는 것과 일에 있는 것과 시에 있는 것이 똑같은 갑일지라도 해석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금묘화실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주가 옛날에는 글자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썼죠. 근데 요즘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쓰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주는 이제 옛날에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이제 그 글자를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이라는 것은 이제 근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이죠, 근인데, 자, 여기서 보면 오래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자리죠, 조상자리니까 이것은 뭔가 굉장히 오래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먼 과거,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같이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는 이제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지난 거. 그러니까
가까운 과거죠. 가까운 과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아주 아기 때는 먼 과거죠. 기억이 가물가물 날 듯 말 듯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 가까운 과거, 내가 뭐 학창 시절이라든지 얼마 안 됐던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과거를 말하는 거고, 일은 어떻게 돼요? 가장 최근 것, 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것. 이렇게 이제 시간적인 개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승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주에 어떤 글자를 어떻게 타고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의 어떤 그 해결 방식, 해결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돼가며 어떤 결론으로 나가는가, 이런 어떤 사람이 해결 방식이 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먼저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뒤에 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단 시작을 해놓고 뒤에 가서 수습과 마무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그런 어떤 방식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월일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 뭔가를 이제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그것을 이뤄가는 어떤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해석을 달리하기도 이제 합니다. 자, 요거까지 같은 개념이고요. 대과거, 가까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생으로 치면 이제 초년의 시절, 청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 그 다음에 말년의 시절. 자,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이제 노인이 왔다, 나이가 드신 분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지금 현재 가치관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글자 중에 어떤 부분일까? 를 볼 때 보통 이제 시를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죠. 나는 인생에 죽기 전에 이렇게 나는 하다가 나는 죽고 싶어. 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쵸?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나는 직장에 가서 어떻게 되고 싶어. 그 다음에 마지막 말년은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자, 만약에 청년 시절. 자, 이때는 뭘 정해요? 진로를 정하죠. 진로. 학창 시절. 이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무엇으로 할까?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절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청년이 왔다면 그 사람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월을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장년의 시절. 이건 뭐예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의 시절. 결혼을 하고 자식을 본 이후의 시절에 그 사람의 가장 인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작년에 무엇이 되겠다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일에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상자리, 그다음에 여기는 부모 형제 자리. 그러니까 원래 엄밀히 말해서 형제는 아닌데요. 이제 어려서 형제하고 같이 이제 아웅다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형제를 넣어준 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부모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커버리고 나면 더 이상 여기는 형제 자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 자신, 일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은 일간이고요. 배우자는 일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로 우리가 이제 칠 때 보면은 0세부터 15세까지 작용하는 시간은 이런 연에서 많이 연에 있는 글자가 가장 크게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세에서 30세까지는 월에 있는 글자, 그 다음에 30에서 45세
지금 뭐 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보통 이제 여기나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 분들이 좀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대략 결혼하고 한 이 정도 나이 사이에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이거였다. 옛날에 젊어서는 이걸 가지고 살았는데 중년이 되니까 나는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죠. 예. 옛날에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 나이가 들면서 살아보니 자식이 중요한 것 같더라.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행복이 더 중요하더라. 아니면 건강이 중요하더라. 사람마다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직장 생활 했었는데 나이 드니까 그냥 사업하고 싶더라. 예, 이런 것에 대한 변화도 이런 이제 근묘화실적인 관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C는 이제 45세 이후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인생을 마무리 짓고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짓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범인자라는 호랑이가 있는데요. 인이 있는데 이 인이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연의 범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려서부터 범상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나의 가장 큰 환경은 뭐예요? 큰 근이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환경은 범이더라. 그 다음에 만약에 월에 인이 있다면은 나의 그 모태를 삼는, 나의 사회적인 모태를 삼는 것에 범이라는 것이 간섭이 될 것이다. 범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지금 범이라는 것은 창조적이고 시작하고, 그 다음 호랑이니까 권력적이고 무시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언제 쓸 것이냐, 여기 있느냐 그러면 내가 진로를 선택하거나 학문을 할 때 청춘의 시절부터 나는 범을 꿈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범이 되기 위해서. 일에 있다, 다른 데는 없고 일에만 있다. 그러면은 중년에 가서 내가 뭐 정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창조적인 일에 새롭게 내가 이렇게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예. 시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말년에 그런 환경을 내가 이제 결론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적인 개념은 잠깐 좀 살펴봤고요. 이제 공간적인 개념, 근묘화실의 공간적인 개념을 좀 알아보면은요, 연이라는 것은 집터와 같은 거예요. 집터와. 자,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이런 어떤 땅이 있겠죠. 이런 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땅은 이렇게 좁을 수도 있고, 굉장히 강하게 넓을 수도 있죠. 나는 무엇을 갖고 태어났느냐,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느냐, 어떤 조상의 뿌리를 갖고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에 많은 조상이 있지만 그 조상 중에 잘 됐던 조상도 있고 안 됐던 조상도 있고, 관직에 있었던 조상도 있고, 뭐 살인을 많이 해서 업을 많이 지은 조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업을 사실은 내가 갖고 태어났다. 그 중에 어떤 분에,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는 뭐냐면 각각 그 받은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부모가 같다는 건 뭐예요? 월의 환경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형제 관계에서도 틀려요. 우리 형이 자랄 때는 되게 집이 부자였는데 나 태어나고 나서 집안이 망해서 나는 되게 힘들게 자랐어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나의 기본적으로 내가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모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 조상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은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조상이 뭐 귀하다 안 귀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일단 누군가 나한테 계속 그 턴을 해주었던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 턴을 해줬던 존재 중에 그 어떤 에너지를 나한테 지금 나는 지금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데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또 땅이 딱딱하냐, 돌이 맞느냐, 바위가 튀었느냐, 숲이 우거졌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여기다가는 어떻게 큼지막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땅이 뭐 삐뚤빼뚤하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뭐 축대를 올리고, 이렇게 집을 해서 불안하니까 높이 올릴 수는 없고, 뭐 적당히 해서 이렇게 한다. 자, 땅이 이렇게 좁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좁은 데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집터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크게 내가 갖고 있는 땅덩어리, 만약에 내가 어떤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땅, 예를 들면 대한민국 땅이 뭐 이만해요. 대한민국 땅이 뭐 이만하단 말이죠. 이만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인구 4,500만인데 4,500만인데 이거 최대로 많이 살아봐야 이거 여기서 한 5억 명 살겠어요? 5억 명 여기 들어가 살겠냔 말이에요. 에? 좁아서 여기 좁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원이 부족해서 여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중국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10억 명, 20억 명이 있어도 먹고 살 만한 그런 그 토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를 그러니까 제한하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이라는 것은 주춧돌 기둥과 같다. 자, 그러면 어떤 땅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둥을 세울 것인가? 쇠말뚝을 박을 것인가? 에? 나무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 무슨 볏집으로 지을 것인가? 에? 뭐 기둥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요즘 뭐 정글의 법칙 보면은 맨날 그 정글마다 김용만 씨가 집을 다양한 방식으로 짓던데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 삶의 집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예요. 월이라는 것은. 자, 그것에 누가 영향을 많이 줍니까? 자, 부모의 환경이 굉장히 나한테 영향을 많이 주죠. 어려서 우리 집이 부자였는지, 시골에 살았는지, 도시에 살았는지, 강남에 살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섬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냥 파는 것만 보고 자랐어요. 도시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애가 꿈꿀 수 있는 건 뭡니까? 고기 많이 잡는 게 걔는 꿈일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내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부모가 잘 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부모의 마인드나 생각이나 집안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어떤 진로 결정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기왕이면 좋으면 좋겠죠. 예. 예. 하여튼 그렇고, 기둥과 같고, 일이라는 것은 안방과 같다. 그러니까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기둥을 세워서 집을 이제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떤 이제 방이 들어섰을 텐데 그 안방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안방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 안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집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는 일을 봐야 되겠죠. 그 사람 일이 무엇인가? 만약에 태어난 날에 거기에 만약에 직장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 내 집이 직장이라는 얘기예요. 아,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도 일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직장이 만약에 여기 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데 가서 있는 거죠. 예. 큰 데 가서, 여기 밑에 보면 국가라고 돼 있잖아요. 국가직 또는 큰 대기업.
국가에 상응하는,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큰 대기업에 가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일이라는 것은 내 안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배우자죠. 아까 그 시간적인 개념과 지금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자, 그 시라는 것은 내 집터 밖에 집터가 있으면은 집터를 벗어난 그 대문 밖에의 환경을 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제한된 환경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집 밖과 같다. 일단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응용을 한 겁니다. 이건 친구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고향 친구겠죠. 그쵸? 이거 학교 친구가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친구를 말하는 거고. 그쵸? 지금 현재.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일과 관련된 정략도 친구. 이거는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옛날에 쓴 거라 좀 교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먼 곳에서 만난 인연, 먼 곳에서 만난 인연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미 활동 하다가 만나는 그런 인연, 그런 친구들. 또 그런 취미 생활할 때만 만나는 그런 인맥들,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시라는 것이 집 밖이니까 보통 이것이 이제 해외를 상징하거든요. 해외, 먼 곳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친구의 개념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로 치면 여기는 뭐겠어요? 사장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내 윗 상사. 자, 연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걸 통제하는, 제한시켜버리는 것을 말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소속되고 편입되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거죠. 상사는 어떻게 돼요?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한테 일을 가르쳐주고, 예? 하여튼 내 위에 선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동료, 부하를 볼 때는 시,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볼 때도요, 단순히 뭐 어떤 것을 보는 것, 어떤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이제 이게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그 땅의 어떤 형태나 용도에 따라서 보는 개념이 다른 거죠.